안녕하세요. IT를 읽어주는 남자 아잉남입니다. 올해 1월 애플카 출시 이야기와 현대차에서 애플카를 제작한다는 이슈로 세상이 떠들썩했었죠. 현대차에서 제작 생산을 거부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며 현대차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탔었는데요. 그리고 지난 9월 3일 애플이 2024년 자율주행 전기차 생산을 위해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기업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기사가 대만 경제신문지 디지타임즈에서 보도되며 관련 LG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도대체 애플은 왜 전기차 시장에 진입을 했고 이것은 세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애플의 전기차 행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기차가 왜 이렇게 뜨거운 투자와 발전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전기차의 행보를 이해함으로써 시장의 방향성과 관련 기업들의 발전 방향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도 함께 얻을 수 있게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전기차가 미래 세상에 필수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현재 환경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사이트는 Climate Clock이라는 곳으로 앞으로 지구 온도가 1.5도씨 더 상승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나타내는 타이머입니다. 지구 온도가 1.5도가 더 올라가고 2.0도가 더 올라가는 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일단 1.5도 상승까지 남은 시간은 6년 3개월 가량 남았고요. 이렇게 1.5도 지구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면 전 세계의 옥수수 수확량이 연간 6% 감소할 것이고 또 전 세계 어획량이 연간 150만 톤 감소할 것이고 동물 6%, 식물 8%와 척추동물 4%가 기후에 적합한 영역을 절반 이상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해양, 가열, 산성화와 같이 더 강한 폭풍으로 산호초가 70에서 90% 감소할 것이라고 하고요. 여름철 북극 해빙은 1세기에 한 번씩 아예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0.5도 더 올라가서 지구 온도가 2도까지 상승하게 된다면 남은 시간은 24년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전 세계의 옥수수 수확량이 9% 감소할 것이고 어획량이 연간 30만 톤 그리고 곤충 18%, 식물 16%와 척추동물 6%가 기후에 적합한 영역을 절반 이상 상실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양 가열, 산성화와 같이 더 강한 폭풍으로 인해서 산호초가 무려 99%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고요. 여름철 북극 해빙은 10년에 한 번씩은 아예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북극 해빙이 이렇게 10년에 한 번씩 아예 사라지면 10년에 한 번씩 우리 북극곰들은 없어지는 거죠.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환경이 이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전 세계에서 방어책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탄소세를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탄소세를 도입을 하게 되면 탄소 배출량에 따라서 각 기업들의 탄소세를 지급하도록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탄소세 거래량과 가격 추이는 매년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이는 KRPN이라는 탄소세 관련 ETF도 있는데요. 이 탄소세에 관련돼서 투자를 해가지고 탄소세가 올라갈수록 이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수익을 보는 그런 ETF입니다. 이 ETF도 지금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ETF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탄소세가 올라가는 것뿐이 아니라 탄소세와 더불어서 전 세계적으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에 대한 국가별 발표가 줄지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에 대한 제한이 진행된 상태이고 프랑스는 2040년, 일본은 2050년 등으로 내연기관차 판매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 문제에 관련돼서 전 세계 규제로 인해서 내연기관차는 얼마 후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고요. 이를 이을 수 있는 저희 모빌리티 관련된 것들은 전기차, 수소차 같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대체할 것들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이 영상을 이제 보시면 이제 화면을 인식하고 있는 센서들인데요. 왼쪽 사이드미러, 오른쪽 사이드미러, 그리고 중간에 전면에 보이는 카메라까지 이렇게 이제 센서들로 사물을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시죠? 이런 사물 인식 기능이 수많은 데이터들을 취합한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의 결과물인데요. 테슬라 자동차의 운영체제는 테슬라 서버와 통신을 해서 현재도 모든 테슬라 자동차의 데이터들을 테슬라 서버로 보내서 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현재도 수집되어서 사물 인식과 머신러닝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기반인 사물인식 및 자율주행 그런 부분 외에도 보시면 신호등을 감지하고 있는 신호등 감지 기술이라든지 날씨 정보, 도로 정보, 차량 간의 거리, 그리고 저희 스마트폰과의 연동, 지금 핸들을 잡고 있으니까 저희 손이 닿을 거잖아요. 센서들로 인한 헬스 정보, 보행자들에 대한 정보, 단위 배터리, 음악, 위치, 위성 등등의 근데 이 기능들을 보시면 대부분이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에서 이미 많이 경험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기능들이 많이 있죠. 그러한 기능들을 다 이제 자동차에서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커넥티비티가 연동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공유하는 공유 경제 시대가 열리게 될 겁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차를 타고 이제 내리면 알아서 차가 필요한 사람에게 달려가서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무인 시스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차주에게 전달하는 자동 결제 시스템까지. 현재 한 가정당 두세 대의 차를 소유하던 소유의 물건에서 공유의 물건으로 공유의 경제가 열릴 거예요. 현재 PT의 자료는 2017년도의 자료였는데요. 우버가 핵심 플랫폼으로 이제 많이 소개가 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테슬라가 그 위치마저 가지고 가려는 움직임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우버의 시스템을 다른 자율 자동차들이 따를 것인가? 아니면 각각의 이러한 공유 플랫폼들도 자동차 업체에서 확장해서 진행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시장을 바라보는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위에도 살짝씩 언급드렸지만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그 사업들이 이 모든 것들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의 전기차, 이런 것들이 내연기관차의 환경 규제와 자동차 공유의 시대에 맞서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물론 테슬라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도로 위의 자율주행을 넘어서서 자율항법장치, 우주비행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스페이스X,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원동력이 될 에너지, 친환경,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 있는 솔라시티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결제 시스템으로 도지코인을 사용을 한다, 이러한 트윗을 통해서 관련 코인 금액이 무려 500배가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500배가 상승한 코인을 가지고 코인 발굴하는 것들이 환경을 해친다, 코인 발굴로 인해서 컴퓨터를 사용을 하게 되니 그로 인한 탄소가 많이 발생을 해서 환경에 좋지 않다, 이런 논리를 다시 내어서 테슬라에서 결제를 도지코인으로 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번복을 해서 도지코인이 떡상한 후 떡락하게 되는 일이 올해 5월에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 정도의 위치의 사람이 이런 발언을 해서 시장을 흔드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상도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드림카가 한때 테슬라에서 현재는 바이오닉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네, 지금까지 저희는 전기차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전기차가 우리 세상에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우리는 이제 그러면 어떤 기업들에 주목해야 하는지, 전기차에 연관되는 어떠한 산업들에 주목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배터리는 국내 3사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중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분할 이슈가 있어서 투자 시 주의하셔야 하는 기업입니다. 반면 삼성 SDI는 이미 배터리 쪽으로 전담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정성이 높을 수 있겠습니다. 배터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왜 배터리가 이렇게 중요한지 시장 전망을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현재 2021년도에 전기차 보급률이 7%, 아주 높은 수치는 아니죠. 현재 7%에 도달을 했는데 이때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규모가 56조 5천억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2023년도에 10.8%가 올라간다면 무려 거의 2배 가까이 배터리 시장의 규모가 늘어날 거예요. 규모가 95조 8천억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에 얼마 전에 공장을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들도 지금 잡혀있고 삼성 SDI도 그렇게 되고 있죠. 전체적으로 전 세계의 배터리 시장은 엄청 커질 것이고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아직도 다 끝나지 않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글로벌 배터리의 전체 시장 점유율 순위도 나오는데요.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이런 기업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도 지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 이 자료도 2018년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량용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용 디스플레이란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계기판,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조수석 디스플레이, 차량용 안내 디스플레이, 그리고 뒷좌석, 사이드 미러까지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디스플레이 중에서도 앞에 차량용 정보 안내, 이쪽 패널 쪽의 디스플레이가 LG의 OLED에 애플까지 탑재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차량용 디스플레이가 기존의 이제 내연 기관차의 차량용 디스플레이보다 훨씬 더 다양한 부분에 쓰이고 있고, 사이드 미러도 이제 더 이상 거울로 하는 게 아니라 센서와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돼서 센서로 확인을 하는 디스플레이가 될 것입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사물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유리로 되는 디스플레이는 더 이상 전기차에서 자율주행을 위해서라면 장착될 수 없겠죠. 이러한 디스플레이 기술들도 LG전자에서 많은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LG이노텍의 기술입니다. LG이노텍은 이런 식으로 센서와 전장 부품들에 대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차량에 들어가는 각종 전기 장비에 대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기차 프레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프레임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에서 제작을 거절했다는 소문이 있고요. 이 소문으로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현대차는 자신감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생산하겠다는 노선을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은 폭스바겐이나 포드 관련된 업체에서 프레임을 받아서 진행을 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운영체제입니다. 전기차는 기존 내연기관차와 달리 운영체제가 매우 중요한 소프트웨어가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다양한 기능들이 차량에 접목이 되어 있어서 바디에 들어가는 자동차 키, 충전, 주행, 텔레매틱스 관련, 인포테인먼트 관련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다 OS에 포함이 되어서 연동되어야 하기 때문에 OS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OS는 이미 iOS나 macOS, 애플 자체 OS에서 충분히 지금 높은 퍼포먼스를 내고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OS는 자체 OS를 사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LG전자는 제가 지금 그냥 보여드릴게요. 오늘 왜 갔는지 요거 때문이에요.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애플카 TFT 태스크포스 팀이라고 그러죠. 예, 요거를 꾸렸다는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LG그룹 핵심 전자부품 계열사인 LG이노텍이 애플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면서 그러니까 LG에서 이거 만들었다는 건 애플 쪽에 뭔가 이걸 컨택을 받았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애플 실무진이 한국에 왔다 갔다 그랬죠. SK, LG 만나고 왔다고 하는데 아마 LG가 주요 파트너사로 합류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만약에 애플카를 만들잖아요. 애플은요 절대 한쪽에 몰아주지 않습니다. 골고루 분배해요. 애플 특징이에요. 단일 밴더 절대 안 써요. 그래서 만약에 LG랑 관계를 맺으면 또 다른 업체가 하나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배터리도 마찬가지로 LG화학이 가져가면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절대 단일 밴드 독점은 아니니까. 애플의 스타일은 원래 그래요. 네, 제가 좋아하는 염승환 이사님의 채널이고요. 유튜브의 이트렌드 채널에서 내용을 발췌를 했고요. 지금 보시면 전기차는 점점 시장이 커져가는 곳이고 애플이 공식적으로 전기차 생산을 하겠다는 발표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장을 투자할 것인데요. 계속 주식 시장을 바라보고 어느 공장이 투자가 되는지, 투자되는 공장의 주식을 그 시점에 사서 단기간에 이익을 올리는 것은 너무 피로도가 높고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시기에는 포괄적인 투자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LG와 아이폰의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LG전자가 올 1월 달에 스마트폰 사업을 중단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LG전자의 주식이 12%나 급등을 했다는 기사입니다. 애플 입장에서는 LG, 삼성, 휴대폰 경쟁사들이 그렇게 달갑진 않은 업체였을 것인데 이렇게 경쟁사 중에 한 군데가
관련 사업을 종료한다는 것이 나쁘지 않은 뉴스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LG는 우리나라의 대기업이고 유통망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LG 베스트샵에서 LG 휴대폰 단말이 아닌 아이폰을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애플이 아이폰 13의 분량을 20% 늘렸고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LG 이노텍, 아까 설명드렸죠? 센서 쪽이라고 하면 카메라 쪽이 되겠는데요. 그럼 카메라 쪽에 대해서 수주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했다. 애플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LG 이노텍의 상승폭이 크다. 이런 기사가 있겠습니다. 네. 최종 결론으로 제가 생각하는 가치 투자 측면에서의 전기차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설명해드린 LG전자, LG화학,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그리고 LG하우시스, 자동차 원단이나 경량한 부품들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LG그룹에 대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배터리 쪽은 아까 말씀드린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세 군데 업체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세 군데 업체 중에서 LG화학은 나타나 있고 삼성 SDI에서 관련된 이렇게 배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렇게 현대차나 기아차의 완제품에 대해서도 시장을 바라보고 앞으로 가치 있는 사업을 할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자동차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이미 상당 부분 주가가 올라가 있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슬라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 투자에 대해서는 이전 장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테슬라, 스페이스X, 솔라시티 이러한 기업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전기차가 우리 미래에 미칠 영향, 그리고 애플의 전기차 시장 진입의 목적과 목표, 이런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산업군과 기업에 대해서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 전기차 관련 뉴스나 산업 기업들의 움직임들을 보면 관련 산업들이 눈에 잘 보이시겠죠? 이렇게 오늘은 전기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IT 관련 기업들, 산업들에 대해서 하나씩 공부하고 알아가시다 보면 기술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에 눈이 점점 뜨이실 것이고 투자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매력적인 기업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시게 되실 겁니다. 그런 기업들의 한 주씩 투자하심으로써 안정적인 투자 규칙을 마련해 가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공부하고 준비해서 쉽고 재밌는 IT 관련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T를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원동력이 됩니다. 추천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